차기도 죽도라고 했죠. 차기도가 이렇게 경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을까 하다가 건축 설계하신 분이 저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해갖고 파리 형상으로 또 차기도 김대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표착한 것이 차기도입니다. 차기도 모양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탑은 어떤 식으로 하나 생각을 하다가 김대건 신부님이 상해에서 사제 선임하고 표를 하면서 상대 오랜 시에 여기까지 와서 28일 만에 여기 도착했다니까 그 만망대에 다니면서 한밤중 되면 등대만 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 김대건 신부님 표착 기념 성당이라면은 종각을 이 등대 모양으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몇 사람 그 설계하는 사람하고 같이 우도에 등대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전부 보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등대 모양으로 종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거 할 때 밤에 불도 등대는 등대니까 불 환히 하면 좋겠다 해서 했더니 도에서 하는 말이 밤에 너무 밝으면 정말 등대인 줄 알고 안기기고 한데 배가 와서 그냥 부딪혀버린다고. 그래서 밝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한 50와트가 100와트 그 정도밖에 저에 불이 들어오진 않은데 그래도 밤에 되면 꼭 불은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은 종탑이 이렇게 되고 그 밑에 불인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십자가로 불 비춰줄 수 있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공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해서 하나의 과제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 표착한 그거를 기념한다고 해갖고 그래서 의주리 같은 것도 전부 김대건 신부님 사제 서품 받는 거, 그 다음에 중국 한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시성 성품 받는 것까지 유리문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리화라고 그러죠. 스테인리스 유리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성당은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당 짓고 또 기념관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둘러보고 배도 저거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렇게 짓는데 돈은 어디서 생겼느냐. 100주년 할 때 모든 본당에서 교무부에서 3%는 이유 없이 100주년 행사 기금으로 내달라. 그래서 모든 본당에서 3%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인데 그때 여러분들 교무금 냈으면은 여러분들도 전부 여기 한몫 부담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참 고마운 것이 제가 그때 교구청에 있을 때니까 딱 해갖고 얼마 안 들어오면은 야 지금 돈 부족하니까 빨리 보내줘 하면 탁 보내주고 본당 스님한테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교무금 들어오는 거 그거 다 본당에서 딱 드러나니까 거기서 3%딱 해갖고 그래서 그걸 해서 이것저것 다 지었는데 성당이 부지 사는 것도 그렇게 해서 샀고 근데 그 당시 부지는 상당히 쌌습니다. 고작해야 평당 5만원, 5, 6만원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 짓고 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는 도청에 요직에 있는 분들이 신자들 많았습니다. 참 제가 일하기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누구도 딱딱 만나고 하면은 도의회도 신자들이 있어서 그냥 통과되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보조받는 것이 7억이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1억 보조받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본당 여러분들 체험한 그걸 해갖고 이걸 다 부지도 사고 건축도 다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기념관 하면서 이제 기념관 가서 보게 될 건데 기념 이렇게 쭉 들러보면은 거기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는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는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지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반듯한 한국 지도가 나올 수 있었겠나. 조선 전도 때
근데 역사가들 말 들어봤더니 그 당시 프랑스라든지 또 영국 이런 데서는 다 우리나라 조선이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대원 신부님도 그런 지도를 본 거 있어갖고 그런 다음에 그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김대원 신부님이 그린 걸로 해서 우리 천주교회사에서는 그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쪽 구석에 보면 무세 신부님 통행증이 있는데, 무세 신부님은 서귀포 분당 2대 신부님이고 나중에 대구에 가서 교구장이 되고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이분 통행증 서울에서 선배 신부님 교사의 모습에 계신 신부님이 전화 왔습니다. 혹시 통행증 필요하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복사해서 딱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통행증 하면 패스보드인데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문짝만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통행증이 있었나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 와갖고 야, 그러지 말고 원본 너한테 맡겨주겠다. 대구에 주고 싶은데, 대구 교구장 했었으니까 대구에 주고 싶은데 대구에서는 떨떠름하게 생각하니까 괘씸해서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저한테 원본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갔더니 저 원본 줍니다. 그래서 원본 하도 그 신부님 말로는 그 원본은 우리나라에 무슨 전시할 때 전시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내용 보면은 한문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본국으로 떠나게 되면은 그건 반드시 조정에다가 반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부님 통행증이 있었는데 간들이 전부 다 돌려드렸는데, 이분은 프랑스까지 가져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통행증이 프랑스에 그냥 보관되어 있다가 한 10년 전에가 교사에 오서 난 그 신부님한테 이거 아무래도 조선에 있던 것 같다, 조선 것 같다. 거기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통행증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유리판 속에다 보관했고 밖에 전시한 거는 복사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황사영 벽서 그것도 1대1로 복사한 건데, 그거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그냥 다 복사하건지 뭐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 또 설명도 간단히 써졌습니다. 김대원 씨는 특별 전시한 거 그것도 복제한 거고, 그 진품은 미리내 손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복제하고 아니 뭐 복사하고 하는 그런 거니까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배 라파엘로 저기 올라가갖고 저 배는 그냥 복원을 한 건데, 얼마 전에 현상도 신부님 일주일 미사 봉헌하고 그랬었는데, 그 분이 저 배를 복원했다고 해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현상도 신부님 환수는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저희대학교 언어학과 출신입니다. 언어학과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신학교 들어가는데, 언어학과 나왔기 때문에 저희 대학교에서 그 언어학 계통에는 교수,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울산대학교, 거기 울산 해양대학인가 거기 교수들 해갖고 그분들하고 초빙을 해갖고 같이 저 배를 연구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은, 안 그래도 그 당대 한선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데 마침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 들이지도 않고 그분네가 저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보고를 하고, 보고한 저 배를 조선 학계에 저거 등록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걸 발표해 갖고 박사학위까지 딴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네는 그분대로 좋았고, 우리는 또 돈 얼마 들이지 않고서 저거 다 해놨고, 그렇게 하면서 상해까지 갔다 온 건데, 상해 가서 하역해주면 그때도 좋으면서 오려고 했는데, 국적 없는 배니까 사고 냈다 하면 자기네가 책임지게 되니까 하역시켜주지 못하겠다 해갖고 상해까지는 갔는데,
저희 대학교 삼천톤 철선이 있습니다. 실습선인데 거기 딱 얹으니까 이걸 뭐 완전히 그냥 조그만한 진짜 크레인으로 타고 기서 또 얹어놓고서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서 하역을 안 해주니까 그냥 여기 돌아오고 제주시까지 가고 제주시에서 하역을 하고 거기서 노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선 앞에 가면서 이걸 끌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양도 한림 앞바다 거기까지 가고 그래서 거기서 여기 오려고 하는데 파도가 세가지고 결국 거기서 하루 지나고 그런 다음에 또 여기까지 또 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겁니다. 그러니 저 배가 상해 거기 바다에는 닿진 않았지만 어떻든 상해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여기까지 온 배고 그렇게 하시고 저 배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14사람이 서해 바다에서 28일 동안 그 다음에 여기서 배 수리하고 그 다음에 강경 갔는데 12틀 그렇게 바다에서 참 줄고생을 하고 태풍 불고 하니까 돛대 부러지고 키 다 부러지고 그런 상태에서 28일 헤매다가 여기 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수리하고 또 강경 거기까지 가고 그랬는데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선실이 가판 밑에입니다. 가판 밑인데 거기 내려가 파도 치고 하면 가판 올라오게 되면 휘질립니다. 날씨 안 좋을 때는 계속 그 가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방 두 개인데 하나는 아마 성직자고 하나는 또 평신도 그런 방이지 않나 싶은데 그 방에서 파도 칠 때마다 완전히 하나의 침착처럼 됐을 겁니다. 여기 이쪽 저쪽 막 굴러다니고 그랬을 거고 뭐 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졸고생을 했을 텐데 그때마다 정말 신앙으로 다 이겨낸 거고 또 김대건 신부님께서 성모님 상봉 보여주면서 성모님 계시니까 성모님한테만 이탁하라 기도 열심히 하고 틀림없이 지켜준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면서 그렇게 멀미하고 뭐 거기서 완전히 떡대고 뭐 해도 그래도 한 형제가 신앙으로 예수 말을 들으면서 다 이겨내고 그러면서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본부 들어간 다음에는 몇 분이 또 순교도 하고 그랬죠. 김대건 신부님이 신학생 때 갈 때 최양업 신학생 신부지만 신학생 그 다음에 최방재하고 셋이서 같이 갔죠. 최방재가 거기 신학교 막 하고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노동으로 6, 7개월 서울에서 출발해갖고 12월에 출발해갖고 그 마카오 가는데 거의 7월에 도착하죠. 6, 7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데 그 노동이 풀지 않은 겁니다. 1년 내내 빚이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파서 죽습니다. 그 최방재 프랑스고가. 그런 다음에 김대건 씨는 사제선임 받게 된다 하니까 인천 재물포에서 떠날 때 최방재 신학생 형님 최형 베드로인데 그는 나도 가겠다 해서 그 형님이 같이 김대건 씨는 사제선임 받을 때 가고 여기 오고 그 다음에 모황시군에 복사하고 그 다음에 김대건 씨는 복사를 하고 그러다가 체포돼서 순교해가고 그분도 성인이 됩니다. 현성은 가로도 성도 되고 여기 들렸던 분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한참 하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될 일은 없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 순교 정신 그리고 그렇게 박해담보다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교도 하고 그러면서도 신부님 지켜주고 그러고 신앙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면 오늘 이 성지순례하면서 다스는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좋은 시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워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지장 상영원이 아멘. 이루십시다.